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우 앞에서도 말하지만 너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전부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 시애미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어. 명절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선물과 음식만 챙겨가고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까지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엌 한쪽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을 부치며 기름 튀는 소리와 뜨거운 김 사이로 눈을 살짝 찡그리셨습니다. 부엌 안가득 퍼진 기름 냄새와 계란 노른자의 달콤한 향이 명절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담근 김치와 조그만 병들, 새로 산 떡과 곶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이사이로 손을 움직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하구나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시어머니께서는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치전을 확인하셨습니다.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가는 모양이 마음을 잠시 달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명절이면 반복되던 이 풍경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 한켠은 늘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보다 오랜 세월 쌓인 책임과 피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손자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장난감 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겨울 햇살에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 분주할 것을 직감하면서도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안정감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낮게 중얼거리시며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부엌에 집중하셨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손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냄비를 잡고 시어머니의 동선을 따라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계란 조금 더 필요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살짝 띄우셨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손길이 익숙하고 부담이 없어 함께 부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다 됐나? 전이 시어머니께서는 전을 접시에 올리며 가볍게 손을 털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김과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며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작은 장난감을 바닥에 흩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며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도 있기에. 문득 현관문 밖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낯익은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살짝 내쉬셨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과거 명절마다 반복되던 긴장과 서운함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오늘은 조용히 참으리라 다짐하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명절 선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전통한과 상자, 포장된 한우 세트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선물들이 가족과 이웃의 마음이 담긴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이 선물들을 당연하게 가져갈까봐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녀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부엌의 열기와 햇살, 장독대 위의 김치향,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한데 섞이며 명절 아침에 특별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부엌으로 달려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줄까?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 이 순간 부엌 안은 소란스럽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하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마음속으로 조용한 안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문득 문 밖의 발걸음 소리가 시선을 끌며 긴장감이 서서히 배어들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인 부엌 안, 시어머니께서는 눈앞에 평온을 붙들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차분히 넘겨야지. 그래야 지호도 나도 평온할 테니까.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명절에 숨겨진 긴장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햇살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전과 나물 준비를 마치시고 둘째 며느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하셨습니다. 향긋한 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지호가 뛰노는 소리와 섞여 평화로운 명절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현관문 밖에서 낯익은 신발 소리와 가벼운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첫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쇼핑백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작은 긴장을 느끼셨습니다. 과거 여러 명절에서 반복되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매번 손님으로만 들어와 부엌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물만 챙겨가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을 위한 당연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 왔다. 얼른 들어오너라. 손자와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시끄럽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이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번에도 역시라는 긴장이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을 한번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더럽히며 음식 준비를 돕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쇼핑백 안에서 선물 상자를 꺼내며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랜 참음과 회한이 뒤섞였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셨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첫째 며느리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직접 잘 정리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태도가 부엌과 거실의 평화로운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첫째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평소에는 보고 배우는 둘째 며느리와 달리 첫째 며느리는 손을 움직이는 법 없이 선물만 챙기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셨습니다. 이전 명절에도 선물을 스스로 챙겨 가져가던 장면, 남편과 다툰 기억,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 깊이 쌓였던 서운함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 옆에 놓인 상자들을 살펴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챙겨갈 텐가 하지만 참아야지.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전을 뒤집고 나무를 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자도 많이 도와주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눈길을 손자 지호에게 돌리시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선 한켠에는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행동이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피며
손에 든 선물들을 점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연히 내가 챙기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흐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이 모든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지호와 둘째 며느리 사이의 따뜻한 웃음과 대비되어 첫째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상자와 선물 포장지를 반짝이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오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라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긴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명절의 시작은 평화롭지만 이 평온 뒤에 기다리고 있을 갈등이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지호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와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의 부드러운 웃음이 겹쳐 들려오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신경 쓰고 주의 깊게 다뤄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녀는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늘 선물을 챙기러만 오고 부엌 일이나 집안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조용히 참고 지호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마음속 불편함을 숨기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그렇겠지라며 자신을 달래셨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 깊은 서운함과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거나 손이 필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나타나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지호를 돌보는 일, 집안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연스레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집안의 평화와 안정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명절 전날 시어머니께서는 부엌 한켠에서 그날 사용할 재료를 손질하며 과거 명절의 풍경을 떠올리셨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온전히 부엌을 돕지 않고 선물만 챙겨갈 때마다 느꼈던 복잡한 감정, 둘째 며느리와 지호가 함께 일손을 돕던 장면들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부터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태도는 남편과도 종종 미묘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다툼을 피하고자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서운함을 늘 마음속에 담으셨습니다. 작은 갈등이 쌓이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가족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자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밝게 뛰어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지호의 작은 발걸음과 웃음을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지켜야지. 그리고 집안의 평화도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날 부엌 안은 향긋한 기름 냄새와 갓 부친 전의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호와 둘째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집안의 균형과 화합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째 며느리의 존재가 그 평화에 작은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넘겨야겠지.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감정과 관계의 흐름을 조용히 정리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반복되는 풍경,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태도, 둘째 며느리의 배려와 지호의 순수함이 모두 한 장면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일이 생겨도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야겠다. 거실 안에 울려 퍼지는 지호의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전을 뒤집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잠시 달랬지만 첫째 며느리가 도착하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과 상위의 선물 포장지를 반짝이게 비췄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빛 속에서 오늘 하루의 균형과 갈등을 동시에 떠올리셨습니다. 명절의 평화와 잠재된 긴장, 그리고 가족사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들이 한데 얽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전을 뒤집으며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아직도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씨름하듯 놀고 있었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전 위에서 살짝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엌 한쪽에서 차분히 손을 모으고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 쇼핑백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의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어 자리를 정리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저 스스로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나 순간 거실 한쪽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놓아둔 선물 상자 아래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흘러나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메모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글귀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의 메모지지?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되는 집안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할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호가 장난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둘째 며느리가 전을 붙이던 소리가 잠시 묻히는 듯 시어머니의 마음은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첫째 며느리의 이름도 가족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귀 속 문장은 마치 시어머니를 향한 작은 비꼼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과거 여러 명절의 장면과 겹쳐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지호가 장난감으로 탁자 위를 치자 작은 소리가 메모지 위에서 튀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함과 당혹감이 뒤섞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다가와 전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맛있게 되었어요. 지호도 배고파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첫째 며느리와 관련된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단순히 선물을 챙기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때 지호가 갑자기 첫째 며느리의 발치로 달려가더니 상자 안에서 작은 장난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장 장난감을 챙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웃음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한 뉘앙스를 감지하셨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햇살에 비친 선물 상자들이 나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날카롭게 긴장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챙겨가는 선물, 지호와의 짧은 상호작용, 그리고 발견된 쪽지까지 모든 것이 겹치며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흘린 걸까?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가 전을 뒤집는 소리와 지호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쪽지와 첫째 며느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미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익숙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주머니에 살짝 넣으며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냥 넘기지 않아야지. 명절의 햇살과 웃음 속에서 이제 서서히 긴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뒤로 숨어 있는 첫째 며느리의 당연함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흔적.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작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갈등의 전조가 될 것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오후 거실의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처음과는 달리 그 빛이 은근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마지막 전을 접으며 접시에 담고 있었고 지호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은 이미 작은 폭풍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쇼핑백 속 선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에게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걸 준비했어요라며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숨겨진 계산이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서운함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지호가 첫째 며느리의 발치에서 작은 장난감을 건네봤다가 그만 무심코 선물 상자 안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갑자기 상자 안에서 종이봉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다가가 그 봉투를 집어들었고 겉면에는 분명히 첫째 며느리와 관련된 이름이 아닌 낯선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거실에 들려오던 평화로운 웃음소리와 다르게 첫째 며느리가 이전 명절에 시어머니를 비꼬며 내뱉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처럼 오셔서 귀찮게 하시네요. 어차피 다 제가 챙길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과 서운함이 단숨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호는 녹음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손을 떨며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평소처럼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자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셨습니다. 평화로운 명절의 표면 뒤에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가족 간의 미묘한 불신과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장난감을 지호에게 건네다가 시어머니가 봉투를 살짝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지호 앞에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해. 거실 안에는 햇살과 전 냄새가 뒤섞인 채 긴장감이 서서히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웃음소리로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시어머니의 마음속 폭풍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태도, 녹음기에 담긴 비밀,
그리고 지금까지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명절의 평화로운 표면은 금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말하겠다. 손자 앞에서라도 끝까지 끝내겠다. 평화로운 명절 한낮의 거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가 폭풍의 시발점이 되어 갈등과 복수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낮 햇살이 거실과 부엌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께서는 지호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듯한 풍경이었지만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이제 곧 도착할 것이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첫째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등장한 그녀는 마치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온 듯 당당하게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호가 달려가 인사하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선물 상자를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애쓰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선물을 꺼내 정리하며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와 지호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전을 뒤집고 지호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 장면이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을 잠시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의 태도와 대비되면서 그 평화는 아주 얕은 표면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호는 첫째 며느리 곁으로 달려가 장난감을 건네며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짧게 웃고 장난감을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 뾰족한 긴장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한 장난과 웃음 속에서도 첫째 며느리의 행동에는 항상 조금씩 자기 중심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둘째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이 다 익었어요. 지호도 배고파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첫째 며느리가 가져온 선물과 그녀의 태도 때문에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평화로운 명절의 겉모습 뒤에서 서서히 긴장이 쌓이고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놓아둔 쇼핑백 안에서 종이가 살짝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가가 조심스레 확인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쪽지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귀는 마치 시어머니를 향한 작은 도발처럼 느껴졌고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부엌의 전 냄새, 지호의 웃음소리, 둘째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 모두가 한꺼번에 뒤섞이며 마음속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행동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흔적이 교차하면서 평화로워 보이는 명절이 점차 불안한 서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갑자기 첫째 며느리의 발치로 달려가 장난감을 건네며 즐거워하는 장면, 첫째 며느리가 장난감을 챙기는 순간의 미묘한 표정, 모두 시어머니의 마음속 긴장감과 서운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웃음 속에 숨겨진 불편함,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이 만들어낸 미묘한 갈등, 그 모든 것이
명절 한낮에 점점 더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넘겨야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냥 넘기지 않아야겠다. 평화로운 웃음과 장난 속에서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명절의 긴장감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오후 거실의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처음과는 달리 그 빛이 은근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마지막 전을 접으며 접시에 담고 있었고 지호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은 이미 작은 폭풍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쇼핑백 속 선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에게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걸 준비했어요라며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숨겨진 계산이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서운함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지호가 첫째 며느리의 발치에서 작은 장난감을 건네봤다가 그만 무심코 선물 상자 안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갑자기 상자 안에서 종이봉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다가가 그 봉투를 집어들었고 겉면에는 분명히 첫째 며느리와 관련된 이름이 아닌 낯선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거실에 들려오던 평화로운 웃음소리와 다르게 첫째 며느리가 이전 명절에 시어머니를 비꼬며 내뱉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처럼 오셔서 귀찮게 하시네요. 어차피 다 제가 챙길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과 서운함이 단숨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호는 녹음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손을 떨며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평소처럼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자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셨습니다. 평화로운 명절의 표면 뒤에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가족 간의 미묘한 불신과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장난감을 지호에게 건네다가 시어머니가 봉투를 살짝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지호 앞에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해. 거실 안에는 햇살과 전 냄새가 뒤섞인 채 긴장감이 서서히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웃음소리로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시어머니의 마음속 폭풍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태도, 녹음기에 담긴 비밀, 그리고 지금까지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명절의 평화로운 표면은 금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말하겠다. 손자 앞에서라도 끝까지 끝내겠다. 평화로운 명절 한낮의 거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가 폭풍의 시발점이 되어
갈등과 복수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여전히 햇살로 밝게 물들어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장난감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뛰어다니고 둘째 며느리는 전을 정리하며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느끼셨습니다. 녹음기 속 첫째 며느리의 발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고 그동안 참고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며 지호에게 장난감을 건네고 선물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계산적인 냄새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첫째 며느리의 발치에서 놀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녹음기를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참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가 전을 접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얼굴이 좀 굳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등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호 앞에서 단호하게 첫째 며느리에게 경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 간 불화를 최소화하며 조용히 지나가야 할지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 마음속 폭풍은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장난감을 다시 지호에게 건네며 이거 참 귀엽네요. 지호가 좋아하겠어요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 웃음이 이전 명절마다 느껴졌던 뻔뻔함과 당연함의 연장선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솟구쳤고 지호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갑자기 첫째 며느리의 쇼핑백 속으로 기어들어 작은 장난감을 꺼내려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팔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호 앞에서도 끝까지 말해야 해요. 평소에는 단단히 감추어왔던 마음의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가 전을 접으며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지호를 무심히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내가 조금 말할 게 있다. 둘째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첫째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햇살은 여전히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호 앞에서의 경고, 첫째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불신이 한꺼번에 겹쳐 명절 한낮의 공기를 긴장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웃음 속에서 서서히 터져나올 폭발의 순간, 이제 막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시어머니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거실 안은 햇살로 가득했지만 그 밝음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행동과 녹음기 속 말,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내겠다. 지호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들고 깔깔 웃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지호보다 첫째 며느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웃음을 띠며 어머, 지호가 너무 귀엽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조차 시어머니께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점점 차올라 지호 앞에서라도 숨기지 않고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제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호 앞에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첫째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웃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니, 내가 가져온 선물까지 자기가 챙기고 명절마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해? 거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지호도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짧게 혀를 차고는 어머,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내밀며 녹음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들어봐. 내가 지난 명절에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야. 녹음기 속 첫째 며느리의 발언이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눈을 크게 뜨고 둘째 며느리는 부엌 한쪽에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분노를 느끼면서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호 앞에서도 말하지만 너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전부 다시 생각해야 해. 첫째 며느리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소 자신감에 차있던 태도가 한순간 사라지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 듯 조용히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레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이제 조금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뒤였습니다. 거실 안의 햇살, 전 냄새, 지호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교차하며 시어머니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호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명절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닌 감정의 폭발과 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되었음을 거실 안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로 끝내겠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지호와 둘째 며느리의 조용한 시선 속에서 시어머니의 분노와 결심은 명절 한낮의 평화로운 풍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자 오후의 긴장은 한층 더 짙게 깔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첫째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작은 발을 떼며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지만 아직 어린 지호는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숨을 고르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겠다. 첫째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무슨 말씀을요? 라고 낮게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녹음기를 다시 보여주며 이번에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렴. 내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 선물만 챙기고 지호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유도 이제는 이해가 된다. 첫째 며느리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잡았지만 내용은 끝까지 읽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지호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거실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장난감을 잠시 내려놓고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숨을 죽이며 부엌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목소리를 떨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너와 나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 지호의 친부모는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선물만 챙기는 태도로 가족을 대하지 않았겠지. 첫째 며느리는 눈물이 고였지만 시선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이 단순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호는 울지도 않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호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건 내가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야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서야. 첫째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호에게도 죄송합니다라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호는 아직 어리지만 엄마의 울음과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레 다가와 시어머니 곁에서 첫째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둘째 며느리와 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오늘 진실을 드러냈다. 이제 가족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거야. 거실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지만 이번에는 충격과 배신, 그리고 미묘한 해방감이 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결단과 진실 공개로 첫째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흔들렸고 지호의 세계 또한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거실의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였지만 시어머니 마음속 진동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오래 묵은 감정과 숨겨진 진실이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면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울음과 반성의 눈빛이 잠시 평화를 가져온 듯 했지만 시선이 지호에게로 향할 때마다 마음속 묘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지호는 장난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였고 숨죽이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을 마무리하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지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순간 첫째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달라질게요. 지호에게도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첫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엄마의 말과 할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작은 손을 움켜쥐고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거실 안 시어머니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오늘 있었던 일은 좀 복잡했지만 너는 그냥 평소처럼 놀아도 돼. 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장난감을 들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시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가져온 선물 중 일부는 제가 일부러 챙긴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내면 깊이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감 소리와 함께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가족에게 받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그냥 가져온 척 한 거예요. 거실 안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 분노가 다시금 끓어올랐고 둘째 며느리는 불안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엄마와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장난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지 않을 수 있었겠니? 지호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거짓을 꾸며냈다면 오늘로 끝낼 수 없지. 첫째 며느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고 지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레 손을 시어머니 어깨에 올리며 어머니, 이제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시어머니 마음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단순한 화해나 진실 공개가 아니라 오래 숨겨진 문제와 갈등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지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페이크 안도감 따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거실 안은 이미 늦은 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지만 시어머니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작은 몸을 소파에 올려 앉아 오늘 하루의 혼란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 문턱에서 거실을 조심스레 지켜보며 시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사실은 내가 계획한 거야. 첫째 며느리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획이라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에게 경고를 주고 진실을 드러내게 한 것도 내 행동을 바로잡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지호 앞에서도 너의 뻔뻔함을 드러내게 하려고. 지호는 작은 손을 움켜쥐고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녹음기, 봉투, 선물의 일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준비된 거야. 오늘의 모든 충격은 내가 의도한 최종 반전이야. 첫째 며느리는 순간 입을 다물고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레 시어머니 곁에 다가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계획하신 거라니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야, 오늘 모든 일은 혼란스러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족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배우는 거야. 지호는 소파에서 몸을 돌려 장난감을 잡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은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 순간 최종 반전을 통해 가족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첫째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반성할게요. 지호에게도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직 어리지만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 신뢰와 배신의 경계,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시어머니의 결단과 계획이 가족 전체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공간 속에 남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제 단순한 반성이 아닌 앞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행동과 선택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시어머니의 결단에 감탄했습니다. 달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자 시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일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는 지호와 우리 가족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거실 안에는 깊은 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바닥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소파에 앉아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용히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오늘의 사건이 남긴 충격과 혼란이 느껴졌는지 손에 잡은 장난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안락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긴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이전과 달라진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잔잔히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지호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호는 소파에서 몸을 돌려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지호는 조금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점점 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를 더 생각하고 잘 돌볼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모든 사건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은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거실 안에는 정적이 흐르지만 그 정적 속에는 오히려 여운과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달빛은 지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할머니의 그림자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지. 지호는 작은 손을 뻗어 장난감을 들어 올리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충격과 깨달음이 스며드는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족 안에 남겨진 조용한 힘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거실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끝났지만 지호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이 여운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거야. 달빛이 거실을 채우는 가운데 모든 가족의 움직임이 잠잠해졌습니다. 시끄럽던 하루가 끝나고 각자의 마음속에 남은 긴장과 감정, 그리고 희미한 미소가 거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오늘의 충격과 진실은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깊숙이 남아 가족의 결속과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